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넘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는데요. 충청북도는 주관적 판단에 해당하는 정성평가 점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수도권은 정량평가인 경제성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대전 반석역과 세종 정부청사, 조치원, 오송과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 공항까지 60.8km 구간에 설치될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특히 청주 도심 구간은 지하철이 뚫립니다. 지난 2월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 5달 만에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하면서 개통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KDI 전문 연구진의 꼼꼼한 평가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실시한 충청북도의 자체 연구 용역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B씨가 기준값인 1에 못 미치는 0.9점대에 머물 정도로 비수도권은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운 전략이 주관적 판단에 해당하는 정성평가 점수를 높이는 겁니다. 광역철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기여하는 부분이나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 접근성 향상 효과, 환경적 기여도나 정주 여건 개선 등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의 점수를 계량화해 정량 평가 점수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청주시와 함께 연구 용역을 실시해 수치화한 결과를 기재부와 KDI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부분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정책성 평가 부분인 거죠. 이게 왜 당위성이 있고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좀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정량화 시켜갖고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타 통과할 때 자료를 제공해갖고서는. 범시민 대책위도 예타 통과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요구하는 등 여야 정치권 압박에 나섰습니다. 통과되고 자금이 확보되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시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사업비 4조 2천억 원 중 1조 2천억 원을 충북과 대전, 세종시가 분담하는 비율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윤건영 교육감 공약인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 학생의 30%가량은 아침을 거르고 있고 아침 제공에 대한 수요도 높았는데요. 교직원들의 극심한 반대와 재원 마련이 숙제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 추진을 위해 의뢰한 연구 용역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도교육청이 지난 7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아침 간편식 제공이 필요하다는 도민 응답은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충북 학생의 30% 가까이는 아침을 먹지 않는 걸로 나타났고 메뉴는 학생과 학부모는 빵과 음료, 컵밥 등 식사 형태, 교직원은 샐러드나 스프, 선식 등 가벼운 형태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여러 우려가 제기됩니다. 연구 용역을 진행한 업체는 물류 배송비가 많이 들 걸로 내다봤는데 이럴 경우 제한된 단가에서 식품비보다 배송비가 많이 편성돼 식품의 질이 낮아질 걸로 우려됩니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사업 철회를 주장합니다. 아침 간편식 제공과 관련해 교직원들은 업무 과중과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외부 업체를 통한 간편식 제공 시 위생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교원 업무 과중 등에 대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급식은 급식법에 의해서 책임 소재가 이제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부과되지만 이 간편식은 없던 정책들을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논란들이 아직 상당히 많을 거라고. 면밀한 영양학적 검토도 필요하고 점심급식을 기피하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날 제조가 돼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위생 개념에 맞게 조리가 되었는지도 좀 불확실하고 포만감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급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은 한 해 200억 원가량 소요될 걸로 보고 있는데 당장 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와 내년 8천억 원가량 줄어들고 도의회도 지자체와의 예산 분담 합의를 예산 통과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실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공약 이행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원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최근 학자금과 가계대출 등 청년층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설문조사 결과 대출을 받은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부채 상환을 위해 또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중국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부실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가 연체될 경우 신용 불량으로 분류돼 취업 등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채무 금액의 10% 내에서 대출 첫 상환금을 지원해 신용 불량의 굴레를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때 신용불량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년간 학자금 대출로 신용 불량이 된 충북의 39세 이하 청년은 677명입니다. 한편 신용 불량이 되면 대부분 신용 회복이 어려워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비싼 학비 때문에 다들 학자금 대출 많이 받는데 취업도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다들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39세 이하 청년들의 대출 연체율은 0.58%로 1년 새 1.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저소득, 저신용 청년들의 연체율이 지난해 2분기 5.80%에서 1년 만에 8.41%로 급등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청주시가 청년 9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학자금과 가계대출을 받은 청년 10명 중 1명은 부채 상환을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주거비와 생활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부채 원인입니다.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을 위한 정부 지원 햇살론 뉴스의 제도 보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장 사회 초년생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기도 하고 이자율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개인의 그런 사례들을 좀 더 촘촘히 설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단체들은 정부 지원 청년 대출 지원자 5명 중 1명은 대출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 지연 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국회 상경시위에 나섭니다. 오는 6일 유철웅 민관정위원회 공동대표가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오는 10일에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도민 100만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법을 다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5일에는 도민 1000명 정도가 국회로 올라가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조속한 법안심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어제 개회한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현재 89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의 45%에 불과한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221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건립과 국립대병원 국고 지원율 75% 상향, 의료 취약지와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수가 개선, 지역 의사제 시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록유산 분야의 세계 첫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해 직지의 고장 청주에 들어서게 된 건데요.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기록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인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청주 유치가 확정된 지 6년 만입니다. 청주시 운천동 직지문화특구에 들어선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전시실과 연구실 등을 갖췄습니다. 유네스코 산하기관인 국제기록유산센터는 대륙이나 지역별로 운영되던 기존 승인기구와 달리 전 세계의 기록유산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산 등재 자체에 중점을 뒀다면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사후 관리에 집중해 기록물 보존과 정책 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세계의 기록물을 수집, 정리해서 앞으로 기록유산센터가 세계 기록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기록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청주시는 세계 기록유산 분야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국제적인 기록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기록유산센터와 함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함께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미래 가치와 다양성을 창조하는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함께. 이런 가운데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다양성을 다룬 특별 전시회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앞두고 추가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온라인으로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지선 간선 체계 도입, 신규 노선 신설, 수요 응답형 청주 코올버스를 골자로 간 노선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가 아동학대 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인근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